네, 로봇 기반 AI 스타트업입니다. 스킬드 AI에 지금 엄청난 금액이 또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스킬드 AI 어떤 기업입니까? 네,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이런 신이 중요한 게 최근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점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겠죠.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이 어디 투자하는지를 안다면 미래에 어떤 기업이 주역이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소식이 뭐였어요? 가장 뜨거웠던 뉴스 소식이? 뭐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오픈 AI의 챗GPT에 대한 레드 코드가 발령됐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제 앞서간다. 샘 알트먼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샘 알트먼이 우리가 다음 주에 차세대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제미나이를 다시 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구글 제미나이가 앞서가는 장면, 클로드도 추격하는 장면, 이런 것들 보셨죠.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뭐 아마존이랑 협업해서 클로드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의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구글의 TPU가 나오고, 아마존의 뭐 트레이니엄 칩도 나오고, 뭐 퀄컴이 통신 칩을 만들다가 인공지능 시대에 뛰어들고, 그래서 엔비디아 GPU의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이 지위를 잃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 아닙니까 지금? 의제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의 투자를 지금 판단하는데 여러 그 참조하는 뉴스들이 주요 이슈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LLM에 대한 얘기였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대규모 언어 모델인 인공지능 그 거대 언어 모델이 누가 앞서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누가 앞서가고 있는가를 백업해 주는 건 결국 데이터 센터의 성능이고,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거기 들어가는 최첨단 칩이고, 최첨단 칩을 결국에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떠오른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업체들이 지금 미래의 것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지금은 데이터 센터의 두뇌에 대한 싸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킬드 AI 얘기가 나오는 거는 로봇의 두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젠슨 황이 그래서 다음엔 뭐 이제 생명공학이 될 것이고, 다음 주요 의제는 뭐 로봇이 될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규모 언어 모델 이걸 넘어서서 향후에는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피지컬 AI 시대에는 로봇 혹은 뭐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어떤 직접적인 사물들,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들에 이 AI가 접목이 되면서 거기에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시장도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미리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킬드 AI입니다. 지금 컴퓨터 및 로봇공학 분야 석학이신 디팍 파탁, 그다음에 아비나브 굽타 카네기 멜론대 교수가 공동 창업한 AI 로봇 스타트업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상장하고 있죠. 직접 연구 교수들이 창업한 이런 업체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왜 이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했는가. 핵심 기술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RFM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이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향후에 로봇이 피지컬 AI의 중심, 어떤 이 지금 그 집합체가 될 것이며, 여기 들어가는 이 로봇의 두뇌, 여기서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싸움들이 곧 전장에 옮겨가서 재현될 것임을 여기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나 텍스트나 음성이나 영상,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로봇이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물체를 조작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가능케 하는 이 로봇 두뇌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LLM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친숙하신 오픈 AI,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뭐 이런 것들이 학습하고 추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로봇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랑 상호작용을 직접 가정에서, 공장에서, 뭐 푸드앤베버리지 현장에서 할 이 지금 로봇이 지금 이런 학습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로봇이 서빙을 하다가 이 그 어떤 종업원끼리 서로 부딪힐 수가 있겠죠. 로봇끼리. 그럼 그걸 학습해서 다음에는 안 부딪히는 동선을 연구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려면 이제 두뇌가
똑똑해야겠죠. 바로 그 두뇌 역할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그 회사가 스킬드 AI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 소프트뱅크 이런 회사들도 너도 나도 지금 지지 않겠다는 듯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미래의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뭐 제 주변에서 이제 AI가 내 베스트 프렌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컴퓨터로 베스트 프렌드라고 여기지만 이제 로봇이 만약에 그 능력을 탑재를 한다면 진짜 우리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스킬드 AI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장 핵심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범용성이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범용성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이것도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먼저 이 시장을 점령했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진행될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죠. 즉 엔비디아의 GPU가 범용성으로 지금 이 시장을 다 장악을 한 가운데 특수성에 해당됐던 구글의 TPU라던가 이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뒤늦게. 일단은 범용성이죠.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게 먼저 된 다음에 그게 시장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으로 가는 것이 로봇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 이 거대 언어 모델을 키우는 데이터 센터의 칩으로 완전히 그 핵심으로 처음에 이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로봇에서도 일단은 범용성, 모든 거를 잘하고 모든 것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는 다양한 일을 다 같이 잘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골키퍼까지 잘하는 만능 선수가 엔비디아의 GPU고 각각의 역할에 특화된 거를 잘하는 애가 구글의 TPU라던가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이에요. 지금 이 로봇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일단 스킬드 AI는 범용성이 경쟁력입니다. 모든 것에 적용되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제를 쓰는 어떤 스마트폰이라도 다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애플의 iOS를 사용하는 모든 핸드폰에 적용이 되겠죠. 윈도우, 그다음에 맥 이런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자기가 그 체제를 쓰는 모든 컴퓨터에 예를 들어 또 저희가 아닙니까? 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는 다 다를 수가 있겠죠. 휴레패커드에서 만든 컴퓨터든 삼성에서 출시한 컴퓨터든 LG에서 출시한 컴퓨터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어디든 탑재돼서 성능을 발휘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스킬드 AI는 어떤 로봇에나 적용되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시장은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나중에 구글의 크롬으로 이 지금 저기가 됐고, 이 지금 핸드폰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애플의 iOS라던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지형으로 이제 자리매김이 됐죠. 이 시초에 탄생이 될 때 그걸 누가 장악하느냐. 그러니까 로봇 AI는 아직 이 무르익은 시장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뇌를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이냐. 여기서는 맨 처음에는 범용성이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잘해야 되기 때문이죠. 거기서 이제 스킬드 AI가 처음에 치고 나오는 거죠. 아까 말한 RFM,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핵심 기술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가정용에서 그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이제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을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내 아들 딸들이 강아지 그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심해요. 근데 너무 키우고 싶다. 그러면 강아지 고양이 로봇을 들여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요. 산업용 로봇에서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고 의료용 로봇에서도 당연히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따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4발로 기던 8발로 기던 인간처럼 이족보행을 하던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니면 개처럼 집게 로봇이던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 스킬드 AI에서 만든 핵심 RFM이 어디든 장착할 수 있습니다. 두뇌니까요. 두뇌의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두뇌가 어떤 형태의 로봇에도 이 두뇌가 탑재되면은 똑같이 작용을 하죠. 아까 말한 대로 형태별이라든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쓰이던 거든 가리지 않습니다. 범용성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네. 몇 년 전부터 사실 로봇 기업 주목해라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왔는데 이제 진짜로 이제 뉴스로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 현실에까지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AI 최강자인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투자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마 그 부분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엔비디아 이 그리는 피지컬 AI의 미래 모습이 좀 이 범용성과 좀 닮아 있을까요? 사실 인공지능 씬에서 네. 이 선두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네네. 엔비디아, 뭐 지금 메타, 구글,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로 미리 이런 선점에서 회사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마이클 버리가 그 그림도 뭐 공매도가 아니라 풋을 사고 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도가 뻔히 보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것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엔비디아의 순환 출자론, 물론 그게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지고 엔비디아가 표적하면서 부풀려졌다고 반박을 했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마이클 버리가 그렇게 뭐 그런 순환 출자론을 과대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순환 출자로 결국 결정되는 엔비디아의 알고리즘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뭐 돈을 많이 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엔비디아가 수많은 회사들의 지분을 사고 서로 지분을 교환하고 혈맹 관계를 맺고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로봇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그럼 왜 그러고 있는가? 엔비디아가 지금 중요한 기업들을 요소 다 지금 매입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자기의 어떤 생태계에 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기술 부문 부사장인 레블 라바레디언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향후에 엔비디아 첨단 공장이 증가하면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다. 젠스당 회장의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사람의 일자리가 상당 부분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젠스당 회장이라던가 이 지금 부사장 레브 라바레디언은 오히려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생산 설비, 건물, 로봇 이런 수백 개의 벤더 시스템들이 생길 텐데 이거를 통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게 완전히 통합하려면 지금 물리적으로 최대 5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지컬 AI라는 것이죠. 네네. 뭐냐면 인간이 이걸 하나둘씩 하려면 5년이 걸리는 거를 아까 만들어 생산 설비, 건물, 로봇 여기에 다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장에서 사람이 기계를 돌리다가 무슨 오류가 발생돼요. 그럼 오류를 체크해 놓죠. 그럼 그 부서에 전달합니다. 오류 부서에 분석을 해달라. 그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가 쌓여서 다시 거기다 주입을 시켜줘야 걔가 올바르게 행동하죠.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오류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게 AI를 탑재하면 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피지컬 AI 시장이고 LLM하고는 또 다른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지컬 AI가 역할을 할 텐데 바로 여기서 엔비디아가 코스모스 리즌이라는 요 모델을 지금 발표했어. 바로 로봇이 실내 환경에서 스스로 이동하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피지컬 AI용 대규모 언어 모델과 같은 이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발견해서 발명해갖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지금 단어가 요 스킬드 AI가 나와요. 주요 로봇 업체들이 있는데 파낙이라는 대만의 업체들도 나오고요. 화낙이라도 하고 파낙이라고도 해요. 스킬드 AI, 그다음 폭스콘도 나오죠. 애플의 부품 업체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메가라는 새로운 설계 구조를 활용해서 로봇을 공장 시스템과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종합해보면 코스모스 리즌이라는 프로그램을 엔비디아가 이미 자체 개발해놨는데 이게 피지컬 AI에서 이 아까 전에 공장의 어떤 오류나 이런 시스템들을 단축시키는데 벤더를 연결하는데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다. 근데 지금 앞서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하나가 스킬드 AI도 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아예 투자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꿈꾸고 있는 이 상황이 펼쳐지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일자리가 폭증했는데 그 일자리가 폭증하면 여러 가지 이 연계되는 구조의 이 요소들이 많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통합할 때 피지컬 AI 시장이 폭발할 거다. 우리는 이걸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회사 스킬드 AI는 지분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결국 LLM에 이어서 이 피지컬 AI 시장도 자기가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